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종전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 예,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예, 정말 다행입니다. 예. 사실 저희 그 회사나 저희 지지난주부터 아마 세미나 들었던 분들께서는 네. 저의 음모론에 약간 노이로제가 걸리셨을 수도 음모론이 있어요. 음모론을 있었습니까? 제기하셨어요? 네, 월드컵 이란 첫 경기 전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 아, 그런 음모로? 미국전은 예, 이미 예. 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방송에선 지난주에 아주 살짝만 그냥 너무 음모론이라 네. 좀 조심스럽서 아마 잠깐 한 줄, 두 줄 정도만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의 음모론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 이란의 첫 경기가 또 거의 전쟁 개전 이후 한 100일 가까이 정도 되는 네. 시기였었고 음. 또 그 직후에 이란전 직후에 FOMC가 남아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그러니까 목요일인가요? 케빈 허시의 첫 네. 번째 FOMC. 근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케빈 허시가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못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사실 굉장히 좀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디스인플레이션 신호를 명확하게 트럼프가 보여줘야 어. 케빈 허시도 그에 응당한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여러모로 한 6월 둘째 주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란전이 이런 전쟁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 지금 이란의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게 지금 비자가 안 나와요. 아, 선수들과 코칭 스텝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네. 이게 뭐 명분은 테러 때문입니다. 음. 네, 그래서 지금 그 비자도 일주일 전에 막 나왔었는데 네. 그것도 선수단만, 코치들은 없고. 아니, 코치들이 들어가야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란 선수단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네. 다시 하루 만에 나가서 그렇죠. 나가서 다시 다음 경기에 들어와야 되는.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굉장히 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네. 이제 문제가 있죠. 만약에 이란이 졸전을 펼친다. 그러면은 국민 정서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제 네. 트럼프 때문이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미국의 어찌 보면 타임라인이 이번에 이란전 직전에 좀 맞춰지지 않았을까라고 음모론을 이야기했고 실제 또 하나는 이란전 전에 네. 또 하나가 있죠. 뭐예요? 트럼프의 생일. 생일. 6월 14일이래요. 맞아요. 알고 그래서 있었어요? 지금 오늘 9시인가요? 9시부터 지금 아마 UFC 시작도 백악관에서 그래요. 이제 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경기 두 경기가 나옵니다. 토푸리아랑 네. 페레이라. 페레이라. 왜? 둘이 붙는 게 아니고요. 왜 네. 근데 생일날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네. 그래서 실제 지금 미국에서는 제가 이게 트럼프의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가 네.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단하다 진짜. 자존감? 맞아요. 원래 그 200달러의 지폐에 그러니까 어떤 달러의 얼굴을. 지폐에 얼굴을 넣는 거예요. 네. 원래 생존 인물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를 법령을 좀 개정하려고 베센트가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실제로요? 그럼 그 얘기가 뭘까요? 살아있는 얼굴 인물. 넣겠다. 그죠. 트럼프 얼굴 넣겠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두 개지죠. 그러니까 돈에 완전히 정말 대단한 돈을 너무너무 밝히는 사람이고 또 네. 하나는 이 명예욕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이 대단합니다. 아니다. 예. 실제 어느 정도냐면 지난 1분기에 트럼프의 이제 투자 거래 건수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3,600건이라고 합니다. 매매 근데 수가. 그게 본인이 한 건 아니겠죠? 대리해서 근데 하는 그러겠죠. 분이겠죠? 본인이든 남이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네.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트럼프 관점으로 봤을 때 6월 둘째 주 특히나 이제 이란전 직전까지의 모든 계열이 요 시점이 트럼프가 어떤 종전을 목적으로 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아니었으면 저는 그냥 음모론자로 끝나버렸을 텐데 그러니까요. 다행이네요. 예,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럼 이제부터 이제 이런 종전에 대해서 좀 믿을 것이냐 저는 그래도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얘기는요. 지금 트럼프는 뭐 30번 넘게 그렇죠. 종전 기능을 네. 높였으니까 저는 이란 반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란의 외무차관, 외무장관이 이야기를 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일단 종교 지도자 네. 이제 아직 얼굴은 내비치지 않았습니다만 모즈타바의 승인이 떨어졌다고 하는 뉴스까지도 아하. 나왔기 때문에 이번은 이란 측에서의 뉴스 플로우를 보면은 신뢰할 만하다. 자, 그러면 이게 참 이제 6월이 되게 중요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1년 동안에 6월 증시가 변곡점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실제 6월에 지금 이제 15일 정도는 시장 색깔이 변곡점일 수 있는 이벤트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독주보다는 확산이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첫 번째로 AI는 반도체에서 반도체 소부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또 두 번째는 바이오가 이제까지 굉장히 좀 많이 좀 힘들었죠. 네. 특히나 코스닥 전반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반기부터 특히나 제가 명시적으로 또 하나의 음모론
7월 1일 7월 1일 오늘 내용에도 있습니다. 7월 1일이 무슨 7월 1일? 날인지. 네, 코스닥의 분기점 네.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또 다른 음모론 7월 1일 네. 그게 뭐 있어요? 7월 1일에? 좀 이따 있을 것 들어볼게요. 같습니다. 네, 내용이 있을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저희. 자, 그래서 이러한 분기점들이 시장에 좀 변곡점을 만들어주는 이벤트가 나올지 좀 기다리기도 하고 기대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시장이 맞아요. 흘러가게 그게 될지 중요합니다. 다양한 경로도 확인해 보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혁진 사장님과 하나씩 풀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현재와 유사한 사이클 찾기, 테크의 98년, 바이오의 22년. 왜 98년과 22년을 가지고 오셨는지 여러분도 더 잘 아실 거지만 요 얘기를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뭐 사실 뒤에 내용은 약간의 강론을 다뤘는데요. 제가 이제 테크의 98년도로 주목하는 이유는 닷컴 랠리 때문입니다. 네. 닷컴 랠리. 예, 지금의 닷컴 랠리의 어느 정도 시기냐면 98년도 또 6월 정도 시기와 좀 일치합니다. 그럼 98년도에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지금처럼 많이 올랐다가 오른 레벨이 똑같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한번 부침이 있었다가 그 다음에 더 큰 랠리가 한번 왔었거든요. 그게 99년도 한 6월 정도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때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은 뭐가 있을까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시스코 시스템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많이 올랐지만 사실 그때는 닷컴 버블에서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마찬가지로 퀄컴이었었어요. 아, 퀄컴이요. 네. 네. 근데 퀄컴만큼 올라간 종목들이 하반기에부터 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 램 리서치 같은 소부장 기업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재미있게도 지금도 그 사이클이랑 되게 유사하게 흘러가고 지난주에 칩 기업들보다도 소부장 기업들이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즉 지금 당시에 98년도와 지금이 2026년도가 겹치는 하반기라고 하는 것은 이 반도체의 P 사이클 이후에 올 수 있는 Q 사이클인 네. 건데 요 실제적인 증거도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 2022년도의 하반기에 바이오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자, 지금 바이오가 그냥 코스닥이 네. 왜 못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도체로 다 수급이 쏠려서 맞습니다. 그럼 반도체 수급은 왜 쏠렸을까요? 실적이 보여주는 네. 안정적인 돈을 벌고 있으니까. 기업들이라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바이오나 코스닥이 한 번씩 그래도 어떤 환경에서도 네. 이렇게까지 괴리율이 높아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 과거와 지금이 다른 점은 딱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로는 자, 예전에는요 코스피가 한 200조 벌면 바이오 그 코스닥에서 한 3, 40조 정도 벌면서 그래도 비교가 될 수 있는 시기였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코스피에서 800조 쾅 이러니까 네. 800조랑 한 3, 40조는 뭔가 비교도 되게 어렵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20분의 네. 1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많은 매니저분들은 두 가지 기준을 많이 씁니다. 글로벌 매니저들이. 첫 번째로는 시가총액 비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이유는 벤치마크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이익의 점유율만큼 비중을 제가 포트폴리오 비중도 조절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올해는 사이즈로나 이익으로나 코스닥 사이가 너무나 어려운 그러네요. 것이었었고요. 네.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금리입니다. 야, 실제 ADR이라고 하는 상승 종목 비율을 보면은 지금 최저가였었어요. 그러니까 신저가였죠. 즉 그 말은 상승 종목 비율이 상승 종목 수가 그냥 코스닥 바이오 이게 아니고 코스피에서조차도 못 올라가는 종목의 비중이 점점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익이라고 하는 걸 제껴두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금리죠. ADR이라고 하는 지표를 장기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보면은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갈 때는 집중, 네. 금리가 떨어질 때는 분산. 이 상황을 매번 반복하고요. 실제 24년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M7이라는 말 쏙 들어가고 엔비디아 독주 시기였었어요.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4.4% 금리 올라갈 때 엔비디아만 올라가고 떨어지면 M7 올라가고 더 많이 떨어지면 좀 나머지 지수를 네. 가는 이런 상황이 됐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2년도 우리가 봐야 될 것, ADR을 들어올리는 코스닥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핵심 지표는 유가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유가가 저는 앞으로 3개월 뒤에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섹터 의견이 좀 달라서 저는 $70 이하로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상화. 네. 그리고 $80 이하로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확산의 트리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장도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WTI 기준으로 80 네. 조금 넘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네. 그게 왜 마찬가지로 왜 80이냐? 이 시장 전략가들은 장기적으로 유가는 $80 미만으로 떨어진다.
근데 지금 원유 재고 보시는 분들은 그래 단기적으로 $80 이상 이하로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또 한 번 이번에 허들이 고점은 항상 $100. 네. 그 다음에 이 실제 실물과 시장의 기대치인데 저는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거래하는 것은 원유 선물입니다. 현물이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네. 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한 2, 3개월 내로 $80 이하로 하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종목의 업종 분산은 어쩔 수 없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월에 대한 이야기를 차치하고도 네. 저는 98년도의 테크 사례 그리고 22년도의 바이오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분산의 경로를 어디로 좀 가서 우리가 먼저 좀 대비할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이오뿐만 아니라 코스닥 쪽에서 이미 우리가 금리의 도움을 받기에는 조금 이야기가 멀어지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긴 합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맞아요. 해야 될까요? 뒤에 장표로 말씀을 좀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코스닥이다 이러면요 시가총액도 아니고 네. 그리고 아주 많이 빠진 종목의 반등도 아니고 오로지 영업이익입니다.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자, 올해 우리나라 정부가 이야기한 것 증시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은 게 남아있는 이벤트는 코스닥이에요. 그게 바로 코스닥 승강제인 네. 거죠. 프라임 지수처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미 일본에선 성공한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승강제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이미 연초에 보도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시가총액 상위, 영업이익과 영업이익 성장률 네. 상위. 근데 그 말을 왜 할까? 사실 저는 약간 의심을 합니다. 뭐냐면 자, 정부의 정책 목표가 에코프로 BM 2배 올리기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정부의 정책 목표가 실제로 조심스럽지만 슬로건 정책 목표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슬로건은 코스피 5,000, 네. 그죠? 코스피 뭐 10,000 이렇게 되는 거죠. 지수를 올리는데 집중할 그렇죠.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럼 코스닥은 에코프로 2배 이게 아니고 코스닥 프라임 지수의 얼마 뭐 이렇게 될 수가 뭐 있겠죠. 3천 얘기가 예전에 나오긴 했었죠. 그쵸. 네. 사실 근데 3,000원 사실 우리가 자가 발전한 것이고 그만큼 좀 건전화해서 올리겠다라고 하는 네.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두 가지 이벤트가 모두 저는 7월 초에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동전주, 그다음에 시가총액 미달, 조건의 상패 이거 네. 7월부터 시작을 해요. 7월부터 시작. 예, 이거 진짜 이제 우리가 하기로 했던 것을 7월부터 이미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에 동전주 잘못 사시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다. 네. 즉 시장에서 종목의 주식 수가 줄어드는 이벤트인 거고요. 두 번째, 코스닥 승강제란 무엇이냐? 자, 연기금이 그 소중한 우리의 노후 자산이 코스닥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아직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형태로 들어올까? 저는 소수의 종목에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소수는 영업이익의 퀄리티와 영업이익 성장률이 지속되고 있는 종목들. 그럼 내 종목이 영업이익을 받는데 네. 얘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지금 미래 저 한 2029년도 네. 거를 땡겨와서 네. 맞아요. 기대하고 있다 하면은 그거는 조금 고민해봐야겠네요. 힘들어지네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를 나래비해 보면요 바이오의 비중이 높아요. 근데 실제로 영업이익 상위 해보면 소부장의 그러니까요. 웨이트 비중이 결국. 확 올라가 버립니다. 결국. 자, 그래서 저는 바이오에서조차도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바이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한 50개 정도의 영업이익 퀄리티가 좋은 즉 프라임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즉 연기금이 살 수 있는 종목들의 지수 영향, 수급 영향이 엄청 커질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네. 그 시점이 왜 7월이냐? 네. 일단 제가 뒤에 말씀 좀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 네. 얘기하는 사이에 코스닥이 네.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닥이요. 우리 네. 코스닥 얘기하고 있었는데. 약과권으로 밀려나면서 네. 1017포인트고요. 코스피는 5%대 상승세를 유지하지만 상승폭이 조금 제한적으로 하이닉스의 상승폭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제한적인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면서 차근히 좋습니다. 또 풀어볼까요, 그러면? 네. 일단 첫 번째로 일단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서 하나 이제 엔트로픽 미토스, 그렇죠. 페이블 5에 대한 사용 금지. 근데 이게 뭐 이슈는 사실 오늘 아침부터 좀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간단하게 정리만 하면은 그러니까 비미국에서 사용도 안 되는데 미국에 사는 외국인도 사용이 안 된다. 미국 내 외국인도 접근이 안 네. 되는군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략 물자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위험한 네. AI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 이게 네. 핵심이겠죠. 이 페이블 5가 컨버팅을 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너프를 먹은 상태로 나왔는데 이게 한 제 기억으로는 3에서 5일 정도는 풀렸었어요.
저도 사용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이걸로 만든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네. 뭐예요? 스포츠 훈련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제조 어떤 새로운 신 물질을 만드는데 이런 데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금지를 시킬 때 왜 금지했는지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생화학 무기 제조에 대한 우려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거를 자.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줘 말려줘?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AI를 통해서 네.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바이오나 그다음에 2차 전지나 네. 실제로 한번 가보잖아요. 하나하나 대입해봐야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배합을 뭐 예를 들어 양극재 비율을 이만큼 해서 출력이 어느 정도 이거 사람이 다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AI로 다 빠르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좋은 거를 얘기한 건데 생화학 무기라든지 부작용이 그렇죠. 나올 수 되게 좀 안 좋은 네. 목적의 사용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우리가 금융사가 우리만 은행 이런 거 증권사 쓰지 네. 되게 잔잔하게 우리의 에셋이 파킹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요. 뭐 실제 뭐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커피에도 적립금이 들어가 있는 뭐 것처럼 기프트콘이라든지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많은 곳이 모두 해킹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이거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미토스나 페이블 5의 사용 금지는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좀 위험한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부터 AI가 창이라고 하면은 국가의 방패도 상당히 앞으로 좀 이슈화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안이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냥 네. 못 쓰게 만드는 것들인데 자 그래서 실제 지금 이 전략자산으로 남의 나라에 못 가게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F-22 전투기예요. 아, 네. 자 그래서 지금 또 반대로 이런 겁니다. 제가 아주 AI 초입에 좀 많이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AI라고 하는 것이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패권을 위해서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돈을 벌지 못해도 무작정 계속 우린 지출을 늘리는 것이 국방, 방산입니다. 이미 이 정도까지 갔으면 네. AI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 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전략 자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호 중에 하나가 전투기처럼 전투기 좀 다른 나라에 판매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대로 스펙을 다운그레이드 하거든요. 그래야 팔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AI도 전 좀 조심스럽지만 이제 가장 하이엔드 모델은 미국만 쓰고 그 밑에 거를 다른 나라에 쓰게끔 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그러면은 네. AI가 결국에 생산성의 함수다. 그럼 미국인과 비미국인 간의 생산성은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막는다고 막혀지나요? 그게 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돌려서 이번의 어떻게든. 문제는 그러니까 이번의 문제는 이제 누가 나쁜 명령을 하는 것을 막아버렸다, 제어를 네. 해놨다라고 네. 했는데 지금 이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탈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탈옥. 네, 그러니까 충분히 바꿔서 쓸 수 있다. 우리가 왜 그렇지 뭐 계정을 다르게 뭐 한다든지. 이렇게 네. 우회 경로로 그쵸. 뭐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고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탈옥 가능성 때문에 원천 봉쇄한 건데 그래서 앞으로 탈옥 가능성을 완전히 막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이게 지금은 한 단계죠. 우리는 지금 오퍼스라든지 소넷 이 정도 쓸 수 있는데 지금 이거 그레이드를 더 벌려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1년 전에 나온 거 너네 다른 나라 거 쓰고 맞아. 미국인들은 지금 막 나온 거 써. 생산성의 차이를 많이 둔다라고 하면은 그럼 조심스럽게 미국의 경쟁력은 더 생겨버리는 그렇죠. 속도가 그쵸. 아예 차이가 많이 나요. 돌고 돌아 다시 미국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댓글로 써주시는 분들 소버린 AI 얘기를 네. 많이 하시는데 이게 네. 이제 AI 쇄국 정책이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자국의 AI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어딘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네이버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취지와 현실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취지와 현실은 다릅니까 현실이? 예,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의 낸드, 키옥시아,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엄청 올라가는 것. 결국 AI의 더 하이엔드화는 기억력이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만큼 반도체를 사야 될 수 있는 주체만 소버린 AI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취지 때문에 저는 주가가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결국에는 현실의 벽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점 매수, 고점 수익 실현을 반복하시면은 되게 좋은 주식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결론적으로 네. 우리는 소버린 AI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죠. 해야 되죠. 네, 방향은 맞는데 맞습니다. 이거의 대체 범위가 문제인데 우리가 미국에 있는 AI 기업들을 대체할 수 있을까? 뭐 정말 점점 더 난이도는 높아질 것이다. 점점 더.
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AI 전략 자산화 얘기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 얘기는 뭐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네, 해주시긴 맞습니다. 했지만, 네. 사실은 뭐 끝난 얘기입니다. 네. 얘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 이란 전쟁인데요. 이제 요 얘기를 사실은 월드컵 때문에 이제 제가 제목에 해놨습니다만 월드컵이 끝나는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사실 이 사례가 없진 않아요. 네. 예전에 그전에도 있었어요. 예, 드록바라는 축구 선수 아십니까? 아 드록바 알죠? 네. 네. 첼시 출신. 그쵸. 첼시의 코트디부아르 선수였어요. 네. 근데 코트디부아르가 내전 중이었었고 드록바가 부탁을 했습니다. 네. 온 국민이 보는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야. 내전을 멈춰달라? 멈춰달라. 오, 감동적이다. 그래서 내전이 멈췄고 네. 그래서 드록신이라고 하는 아 맞아요. 예명이 붙었던 네, 것이 맞아요. 네. 그때였습니다. 어. 그러니까 드록바는 전쟁을 전쟁을 멈춘다. 멈췄다. 우리 여도훈처럼. 맞아요. 제가 너무 슬퍼가지고 네. 울었거든요. 지난주 목요일날 전쟁이 이렇게 지속되고 시장이 예. 하락하고 우리 시청자분들 힘들어가지고 예, 방송에서 오셨어요? 진짜 그러니까 아침 방송에서 잠깐의 그 이렇게 네. 격한 감정이 있으셨는데 그 눈물 이후로 보시는 분들 좀 선도 타셨을 수도 있어요. 그날이 눈물이 저점이었어요. 아, 바로 예. 시장이 반등하기 네, 시작했어요. 네, 네. 예. 근데 뭐 사실 오늘 시장 말씀드리면 사실은 오늘 시장이 여기서 전쟁 끝났다고 막 슈팅 간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쵸. 여전히 시간은 좀 필요하고요. 저는 중간 선거 끝나고가 훨씬 더 좀 좋은 시기가 될 거다. 11월 이후가요? 예, 11월, 10월 정도부터는 시기 그때 증시가 조금 더 편안한 랠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이미 이루어졌지만 제가 이제 가장 크게 보는 트리거는 이란이라고 하는 곳이 신정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혁명 수비대 당연히 약간 뭐랄까요? 나쁜 역할 맡는 것이고 그다음에 외무에서는 좋은 역할 맡는 것이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마지막 도장은 모스타바 같은 종교 지도자가 찍는 것인데 네. 주말 동안 나왔던 뉴스 중에 제가 가장 큰 의미 있게 본 것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모즈타바가 승인했다라고 네. 하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란도 돌리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란 첫 번째 경기가 중요하거든요. 네. 여기서 만약에 코치진이 다 들어오고 그럼 약간의 뭔가 파티 좀 분위기, 평화의 상징일 수 있겠네요. 약간 그런 파티의 것들이. 분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전쟁에 대한 이슈는 이렇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주가 측면으로 봤을 때는 네. 일단 종전 소식이 들린 다음에 저도 엄청난 슈팅을 매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간 너무 흔들렸던 코스피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편안한 랠리를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자보다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보다 전기 네. 이런 쪽이 많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보여요. 전기만큼 올라가는 것이 전력기기. 그러니까 시장이 저는 지수 알파도 있습니다만 워낙에 오늘 뭐 5% 가까이도 올라갔었죠. 네. 알파, 베타 전략을 되게 많이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에 대해서 바로 만을 간다? 근데 어차피 이 기간 동안에 전쟁 기간 동안에 지수는 올랐었어요. 자 그래서 그래 올라가는 데는 그래도 전쟁 때문에 막 12,000 갈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안에서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전자나 닉스보다 더 많이 올라갈 종목을 잡자라고 하는 것이 늘상 반복되는 것이 바로 전기, 전력기기 네. 이런 쪽들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딜 갈까? 어. 그러면은 뭐 그 다음에는 한전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눌렸던 업종들이 있거든요. 네. 또는 뭐 건설기계 뭐 이런 쪽들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면 뭐 건설 수요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좀 이제 좀 더 번역 이제 그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도 빠지네. 근데 그 트리가 명시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캐비넛 씨가 지금은 매파인 기존의 연준 위원들 그 다음에 엄청난 비둘기인 트럼프 사이에서 네. 약간의 비둘기 쪽으로 기우는 코멘트 인터뷰를 통해서 종결시켜주면 그 다음부터는 금리 인상의 피해주들이 다음 주부터는 좀 종목 장세의 좀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번 주 목요일 이제 네. 결과가 나오면 네. 이번 주말부터 코스닥에 있어서의 어떻게 좀 날개를. 근데 맞아요. 7월 1일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네. 얘기를 네, 네. 들으면서 맞아요. 우리가 네.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측편을 자, 좀 그러면은 이따가. 제가 왜 성장주, 왜 확산,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캐비넛 씨의 데뷔 무대. 음. 가 이제 막 남아 있어요. 네. 근데 캐비넛 씨의 미션이 굉장히 크죠. 이유는 기존의 연준 위원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매파적인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건 상식적인 것이요. PPI와 CPI 그다음에 PC 남아 있는 PC조차도 이제 살살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이 여기에서 그래도 금리 인하 외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네.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용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까지는 못한다라고 했었는데 5월 고용 지표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이유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월드컵이라고 효과. 하는 것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고용이 확 늘어나고 그랬던 거죠. 자, 근데 이 정반대입니다. 6월과 7월 돼서는 월드컵은 끝날 것이고 국제 유가는 하락하는 것이 평균 월 평균 유가 가격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6월 이후부터는 다시 디스인플레이션 신호로 될 텐데 문제는 요 사이에 등장하는 첫 번째 케빈 워시의 인터뷰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적어도 물가 지표를 확인하기 전에 전쟁이라도 끝나야 케빈 워시한테 그래도 좀 실마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전쟁이 이제 종료 구간으로 종전 분위기를 키우겠기 때문에 실제 이제 페드워치에서 보면은 동결의 확률은 올라가고 있고 인상의 확률은 떨어지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이게 거의 무의미해서 인하는 안 했거든요. 거의 제로입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저는 6월 이후부터 인하의 확률도 조금씩 이렇게 좀 살짝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는 이제까지는 동결 아니면 인상 어쨌든 상방으로 열려 있는 상황. 그런데 6월 이후에 살짝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든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코스닥이나 성장주에 대한 확산 자, 이런 부분들로 번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 실적으로 보면요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볼 게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두 번째로는 진짜 우리 풀어줘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수급. 네. 이건 연기금이 담당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 방향. 그래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금리예요. 그래서 금리가 결국에는 외생 변수가 코스닥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트리거는 저는 6월 이번 주 말, 그 다음에 7월 1일 날은 조금 이제 어떤 식으로 좀 가늠자가 나올까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다음에 좀 보시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7월 1일. 코스닥 부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코스닥에 대한 관심, 즉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7월 1일부터 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주식이라는 것이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르는 변수 중에 하나는 실적 빼고는 주식 수예요. 주식의 숫자. 맞습니다. 네. 유상증자하면 주식 수가 많이 늘어나죠. 그럼 주가는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자사주 소각을 하면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올라가.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가 네. 없겠죠. 자, 그래서 주식의 수를 줄어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건 우리가 상법 개정이라든지 분리상장 금지 제도를 통해서 코스피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것은 코스닥은 주식 수를 줄이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 근데 자사주가 없기 때문에 자사주는 소각할 게 없죠. 자, 실제 보시면은 자, 지금부터는 상장 폐지를 시킵니다. 7월 1일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코스피는 300억 원 미만 시가총액 기준으로 200억 원 미만 그리고 내년부터는 바로 6개월 뒤에 더 높아지는데 코스피는 시총 500억 원 미만 네. 그 다음이 코스닥은 시총 300억 원 미만은 기본적으로 일단 상장 폐지 절차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에 그냥 주가 자체가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시장에서 어쨌든 자잘한 것은 다 상폐시켜 보게 네. 버리겠다. 그래서 코스닥도 이제는 스케일 싸움으로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실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절차가 되면은 첫 번째로는 7월 1일 되면은 기준 미달이 되는 종목 이게 30일 이상 연속이 됐을 때 네. 그 다음에 관리 종목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90일 내에 회복되는지 봐서 그러면 바로 45거래일 이상 지속 시 폐지된다. 자, 그러면 이게 한번 제가 30 더하기 90 더하기 45 하면은 이제 3-4달 내로 다 상폐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올해 안에. 그죠? 네.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퇴출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사실은. 저게 언제 거래 재개되지 1년 넘게 지켜보는 종목도 많았었거든요. 네. 이제는 잘못하면 연내 그냥 다 상폐, 시장에서 퇴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또 정반대에 베팅하시는 분들도 있죠. 꼭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 보시죠. 990원짜리 주식 사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쵸? 네. 900원짜리 주식 사가지고 저거 좀 올릴 거라고 하실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러시기를 정말 뜯어 말립니다. 네, 뜯어 말립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것도 이제 주가 조작 이런 것도 좀 막아놨기 약간 때문에 근데 단기적으로 막 슈팅 나올 것 맞아, 같아요. 그런 900원대 거 정도 때 있죠. 800원대 눈이 또 반짝이시는데 사올까 막 나올 것 같아. 찾아봐.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단기적으로 곳에 또 가능하죠. 수급이 막 엄청 우리 네. 스캘퍼 또 투자자분들은 네, 네. 와, 장난 근데 아니거든요. 문제는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될 수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잘 빠져나와야 돼요. 최대한 그건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연기금이 들어오는 시총 상위 종목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겠는데 자, 근데 실제 이 트리거가 대통령도 지금 한 몇 주 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전통적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했을 때 그거 마찬가지로 코스피 종목들의 특히나 지주사의 승계를 위한 주가 누르기 방지라고 하는 차원이 좀 강조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뭐 인탑세 교환사채 네. 이 교환사채 조건 중에
10거래일 내에 130% 이상 상승했을 때 이자를 부담하는. 이러면은 무슨 교환사채 발행한 주체가 주가 오르는 거 싫어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실제 그래서 공매도가 엄청나게 쌓였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 주가 누르기 이런 식으로도 이것도 주가 조작이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주가 누르는 특히나 공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처음 언급을 했는데 자, 그런데 7월 1일 날이 왜 제가 주목을 하냐. 첫 번째가 자사주 소각, 네. 그 상장 폐지돼서 주식수 줄어드는 거 있지만 이 비슷한 시기에 코스닥 승강제 일부와 나올 수 이부. 있다. 오. 1부, 2부 리그가 윤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이유는 이 처음에 코스닥 승강제가 발표됐을 때 7월이라고 못을 박았었던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상패와 동시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7월 첫째 주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근데 그러면은 조건들이 나오겠죠. 그럼 그 조건들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좋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동전주 노리지 마시고 예, 시총 높은 종목들이 움직이면 밑에 있는 종목들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뭔가 개념적으로는 여기서 900원에서 1000원 올라가면 몇 %,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네네. 현실은 연기금이 사준다는데 그러니까 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되게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작은 데서 우리 뭐 이렇게 짤짤이 하지 말고 그렇죠. 네. 위험해 크게 그거는. 지폐를 흔들면서 네, 맞아요. 좋은 종목 수급 들어오는 네. 종목으로 네. 지폐를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이야기 네. 하셨으니까 저희가 2부 넘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스페이스X라는 정말 네. 엄청난 이벤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수급 빼가지고 그쪽으로 이동을 하네 뭐 이런 맞죠? 얘기를 했지만 예. 오늘 올라가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난주 금요일부터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로 돌아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에게 수급 영향, 스페이스X 이후에 어떤 영향을 좀 줄지. 네, 사실 제가 스페이스X 상장 앞두고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린 바는 있어요. 이번 스페이스X의 상장의 난이도가 높은 점은 되게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좁은 길. 너무 많이 빠지면 뒤에 엔트로픽이나 오픈웨이 상장을 건드릴 수가 있고 그렇죠. 또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은 시장 수급을 흡수한다거나 사실 나중에 S&P 500에 편입이 됐을 경우에는 시총이 크니까 밸류에이션을 너무 올려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주차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딱 $190 정도면은 딱 요 정도면 네, 네. 좋다. 주차가 기가 막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밑에 엔트로픽이나 이런 종목들의 IPO 걱정도 안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S&P 500에 조기 편입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나스닥에서만 존재하는 것도 지금 나머지 종목들의 지수의 밸류에이션을 건드리지 않는 것. 네. 그리고 적당히 올라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온건하게 좀 가져가는 것도 너무 좋았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S1이라고 하는 상장 보고서에서 이 돈을 어디에 쓸까? AI에 투자하겠다 네. 했거든요. 사실은 우주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AI 투자가 거의 절대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록 AI에 대한 어떤 자금 보조 차원 아닌가? 네. 그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펠컨 9 로켓은 한 15톤 정도 되는 것이고, 근데 여기 만약에 스페이스X가 정말 쏘아 올리기 성공을 한다 그러면 여기 좀 100톤짜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담아가지고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그래요?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생각해 보니까 모두가 지금 그록 때문에 XAI 때문에 네. XAI 때문에 나쁜 상장이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도 됐었는데 실제 S1 보고서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 차별적인 스페이스X의 이제 하중 물량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말하는 우주 데이터 센터나 우주 태양광을 실제로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투자에 대한 명분도 또 해결이 되는. 네. 그래서 저는 이 스페이스X에 대한 이제부터의 나쁜 영향은 생각보다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바라는 그 주차 위치에 잘 주차해서 온건한 시장 분위기를 만드는데 좀 일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근데 스페이스X가 지금 $190, 네. $170 터치하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지금 $160대인 네. 거잖아요. 오늘부터의 주가의 방향에 따라서 시장은 또 좀 약간 의미부여하면서 오락가락 할까요? 그럴 수 주가가 있는데 만약에 조금 떨어지거나 주가는 예, 좀 빠진다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사실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되게 부담인 건 사실이죠. 근데 지금 밸류에이션의 부담 사실 뭐 단기 장기인데요. 네. 단기는 수급인데 수급은 7월 초까지 나스닥에 편입이 되면 사실은 파는 수급보다
나스닥의 산업 유입 수급이 수급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건 이제 밸류에이션인데 지금 밸류에이션 논란이 되게 비슷했던 게 저는 메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2012년도에 페이스북으로 상장을 했었죠. 그때 보면은 지금 구글의 캐펙스 지출 금액보다도 비율보다도 페이스북이 더 심했어요. 아 그래요? 네, 밸류에이션도 안 나오고 전체 캐펙 자본 지출을 매출액이 24%나 했습니다. 그때 지금의 주가 구글이 근데 많이 22%. 빠지지 않았어요? 1년 근데- 내내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살짝 흔들렸다가 결론적으로 지금은 거의 한 17배 올라왔어요. 17배. 그러니까 그러면은 2년 뒤에는 사실 2014년도 상장 네. 직후 2014년도의 메타의 자본 지출의 매출액 대비 비중은 14%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면 자본 지출 안 해서 그러냐? 매출액이 많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는 AI 기업들의 시선도 자본 지출을 많이 해서 돈이 없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건 2012년도에 다 비슷했거든요. 네. 매출액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음. 그런 매출액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자본 지출에 대한 정당성도 부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앞으로 되게 심플하게 스페이스 X조차도 그러면 그 가져간 돈으로 매출액을 얼마나 빨리 늘릴 수 있을까? 그렇죠. 예, 이거에 초점을 장기적으로 보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스페이스 X의 나쁜 사이클은 저는 일단은 뭐 7월 중으로는 잘 나오진 않을 것 같다. 예, 생각은 합니다. 네. 여름이 되면 될수록 시장은 더 뜨겁겠네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다만 이게 좀 상방에 전쟁 끝났다 와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전쟁 끝났는데 우리가 정말 전쟁을 반영했냐 시장에 반영을 하지 않은 곳은 반도체고요. 너무 많이 반영한 것은 유가에 대한 피해주들인 네. 것 같아요. 저 그래서 지금은 전쟁 때문에 눌렸던 종목들의 비중을 조금 오늘 이후로는 네. 좀 비중을 늘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 그게 좀 정말로 불이 탁 하고 켜지는 시점은 캐비너시의 비둘기적인 코멘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채팅창에 네. 우리 사장님 잘생겼다. 네. 오늘따라 제가요? 더 잘생겨 보인다. 장이 좋아서 그렇죠. 장이 좋아서 그렇다. 아니, 그런 예, 댓글들이 예. 많아요. 예. 그만큼 이제 오늘 전략을 아, 조금 더 네. 꼼꼼하게 네, 네. 세워주셔야죠. 여러분도 조공인가? 우리 저기 전자단 우리 이혁진 차장님 네, 네. 오셨으니까 네. 그동안 좀 고민하셨던 것들이 있으면 네. 좀 댓글 네. 달아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네. 전쟁 때문에 뭐 화학주 들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아, 좀 달아주시면은 제가 네. 시간 남을 때마다 조금씩 좀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본으로 한번 가볼까요, 차장님? 네. 키옥시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아. 네, 역사적인 사건이죠, 네. 진짜. 실제 저도 일본의 외국인 자금들이 도요타 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본의 반도체나 소부장 기업들의 수급이 집중됐던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효과죠. 제가 현대차에 대한 주가 상방도 얘기하는 것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사치 소비재라서 지금은 사치 소비재가 올라갈 만한 고용 여건이나 가처분 소득이 아니에요. 네.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요타도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도요타의 주가는 정체된 상황에서 키옥시아 주가가 올라오면서 일본의 증시의 시가총액 1위가 바뀌었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키옥시아가 처음에 투자를 받았을 때 사실상 SK 하이닉스의 비중이 진짜 높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원래는 이제 SK 하이닉스랑 그다음에 SPC가 해가지고 잘하면 거의 대주주지위까지도 갈 뻔도 했었어요. 근데 안 된 이유가 있나요? 뭐 많이 올라서 판 거죠. 아, 그래요? 2월에도 팔고 계속 주가 수익 실현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SK 하이닉스가 뭐랄까요, 진짜 투자를 잘한다. 예, 수익 실현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그럴 정도로 지금 일본에서도 심지어 반도체 기업이 시가총액 1위로 됐는데 네. 여기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감안하면은 사실 더 오르는 것이 정배다. 네, 더 오르는 것이 정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럼 장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지금 메모리와 비메모리 시장에서의 시끄러울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최근에 지위가 바뀌고 있는 부분들 우리나라의 하이닉스가 미국 가면은 샌디스크, 일본 가면은 키옥시아인 이유 결국엔 이거거든요. 원래 우리나라의 메모리 시장은 예전에는 비메모리 그러니까 이제 팹리스 기업들한테 보이지도 않는 영역이었었어요. 근데 25년도부터 AI라고 하는 것이 메모리가 많이 필요해. 이거 다 HBM에 가깝거든요. 네. 근데 이만큼 올린 건 뭐냐면 지금 더 많이 올라간 거는 범용 메모리와 낸드입니다. 낸드. 네, 아까 말씀드린 D램이고요. 자, 그래서 저는 잘못하면 28년도부터 정말로 이 토큰량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면은 메모리가 비메모리를 잡는 순간까지도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게 쉽게 내어주진 않겠죠. 우리가 메모리를 덜 쓰는 방법을 계속 만들겠다 하겠죠. 이번에 소캠처럼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점은
아직까지 이 메모리 진영의 밸류에이션과 비메모리 진영의 밸류에이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이거를 저는 살살살 좁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올해와 내년도에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영업이익 레벨은 거의 비슷할 거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은 3분의 1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엔비디아가 좋든 안 좋든 논란을 떠나서 지금 메모리와 비메모리 시장 간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으니까 네. 밸류에이션도 좁히는 것이 맞다. 다만 이것이 정말로 뭐 UBS의 마이크론 의견처럼 PER 15배를 줄 것이냐, 그 정도의 파괴적인 부분들은 아니고 우리가 ROE가 또 TSMC만큼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래도 지금의 한 7배, 8배 받을 것은 아니고 20년 평균만 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한 10배 정도거든요. 그 정도만 받아도 나름 좀 납득 가능한 밸류에이션이고,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여기서부터 한 30% 이상 더 돋더라도 지급의 실적으로도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 지금 보시면은 주가와 이익이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체되어 있는 엔비디아, 그리고 높아지는 마이크론, 파괴적인 키옥시아와 샌디스크. 결국에는 왜 낸드가 저렇게 더 날리냐. 저장 매체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을 빨리 하고 빨리 쓰고 빨리 가져오는 것이 D램, 저장을 많이 하고 싶을 때 많이 쓰는 것이 낸드인데 이 낸드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샌디스크와 키옥시아가 유달리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걸 가지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전 논란은 이제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논란을 뭐냐면요. 만드는 거야. 제가 12개월 아니고요. 지금 24개월치 전에 후에 네. 밸류에이션을 가져와 보면 지금의 삼성전자의 PER은 설명이 안 되는 영역까지 이번에 빠졌다가 설명이 되는 밴드 하단에 복귀를 했어요. PER은 밴드 하단 복귀. 근데 반도체를 오래 보신 분들의 논란은 PBR이었습니다. 자,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그래도 시클리컬이다. 사실 뭐 저도 부인하진 않아요. 네. 그래도 시클리컬이다. 자, 그러면 시클리컬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면 수요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네. 밸류에이션상 ROE가 40을 지킬 수 없다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TSMC는 아주 꾸준하게 40% 이상을 찍어주기 때문에 PBR 5배 이상, PER도 사실 뭐 지금 15배 이런 게 아니고 30배 이렇게 가 있죠. 네. 자,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는 PBR 40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ROE를 그래서 PBR을 봐야만 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최근에 실제 이렇게 보시면은 오른쪽에 24개월 PBR이 요 밴드 바깥으로 넘어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게 이익 증가, 그 다음에 주가 하락 이어지면서 1.6까지 떨어졌었습니다. 1.6이면 평균치가 1.2인데 살짝 높은 정도 수준이고 네. 지금부터는 ROE가 40이어서 설명이 안 되는 구간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전자 닉스의 추가적인 상승은 PBR로도 설명 가능한 상황이다. 뭐 이유는 이겁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26년도, 27년도에 현금으로 쌓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PBR이 순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반도체 밸류에이션 가지고도 PBR 논란은 그렇게 실효적이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또 네. 48분이네요.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요. 자, 닷컴 버블과 같다라고 하는 외사의 의견이 많습니다. 네. 자, 닷컴 버블과 같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경로를 보면 이제까지 랠리는 지금 98년도 6월 요 정도까지 온 것이고, 와, 오른 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게 알고리즘 트레이딩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보시면은 실제 빠지는 시기, 높은 비슷해요. 레벨 그거 완전 똑같이 하고 있긴 그러네요. 해요. 어머, 너무 이상합니다. 참 이상해요. 근데 잠깐만, 어떻게 중간에 이런 엄청 부분이 나올 수 빠지는데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 웅덩이 너무 깊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주식이 없는 자한테는 인생 바꿀 또 하나의 기회가. 근데 재밌는 점은 이때가 98년도인데 지금과 너무나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좀 프로그래밍화 된 거 아닌가라고 음모론도 있는데. 혹시 차장님 저 네. 차트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없나요? 우리가 뭐 제가 한번 만들어 다가오기- 보겠습니다. 다가오기 전에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가오기 전에 미토스로 만들면 돼. 무서우니까. 재밌는 거 아세요? 음. 이때 지금 이때예요. 보세요. 지금이? 그때도 그러니까. 하나하고 조정 한 번 더 갔었어요. 어, 자, 근데 남만. 보시면 네. 자, 그러면은 남아 있는 곳,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죠. 단기엔 비중이나 리스크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네. 장기로는 이걸 굳이 팔하지 않아도 될 만한 큰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제 닷컴 버블 때도 비슷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자, 근데 제가 되게 아이러니한 점은 이때 98년도예요. 네. 98년도는 환율도 지금처럼 1,500원이었고
우리나라 IMF 집권했잖아요. IMF. 네. 그다음에 그 98년도에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클린턴이 루인스키 터졌던 게 이때거든요. 아, 그래요. 또 재밌는 점은 그때도 중간 선거였어요. 그러니까 곤두박진 지지율이 곤두박진 친 대통령의 중간 선거. 그때 중간 그다음에 선거. 환율 불안. 지금이랑 똑같죠. 중간 선거 때가 증시 맞아요. 저점이었다는 앞두고. 거예요? 앞두고. 네. 자, 그렇기 그러면은- 때문에 아, 중간 9월? 이때 마침 그러면 이때 언제 그 고점을 회복했냐면 네. 이때 끝이 이제 한 9월 10월 정도 됐었고 중간선 끝나고 랠리가 갔는데 문제는 제가 소음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중간 선거 때까지 남은 기간 그리고 그때까지 빠진 거 하면 2달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올라가는 거는 뭐 쭉쭉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800 거래일 동안 100% 포인트, 그 다음에 400 거래일 동안 500% 포인트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닷컴법 똑같이 복사한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기간 대비 수익률의 기대값이 중간 선거 이후가 더 높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네. S&P 500인 거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나스닥?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실제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네. 좀 더 디테일로 갔을 때 98년도 9월부터 다음 6월까지 수익률. 나스닥은 2배 올랐는데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길 볼 게 아니라 이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원래 퀄컴 대장주였었고 램 리서치 그 다음에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소부장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점 길리어드 사이언스, 암진 같은 바이오 종목 그 다음에 플랫폼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네. 나스닥 대비 2배 내지는 더 많이 올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닷컴법을 걱정을 하고 닷컴버블과 닮았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6개월에서 우리가 좀 미국이나 뭐 전 세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전략은 바로 비슷한 업종의 비중을 조금 분산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종목 전략도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감안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이 이제 실제 그러면 지금의 사이클은 어떤가? 흥미롭습니다. 보시는 것은 자, 우리가 재밌는 점이 항상 이 반도체의 끝을 얘기할 때 항시 쓰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FCF. 라고 해서 현금 여력이 고갈되고 있다. 자, 그러면 현금이 반대로 쌓이는 데가 어디예요? 메모리 기업들. 네. TSMC 같은 삼성. 제조사겠죠. 그래서 시작된 것이 이런 반도체 기업들 제조사들의 자본 지출이에요. 이게 지금입니다. 요게 지금 2분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요 사이클이 이제 오고 있죠. 그러면은 네. 굉장히 폭이 더 커진다라고 저희가 그래프를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네. 이제 28년도에 왜 이렇게 높은가? 그때가 우리가 얘기하는 용인 팹. 이때 완공되는 게 28년도부터 이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QA 사이클 28년도에 기다리고 있다. 그럼 그게 언제부터 반영을 할 것인가? 저는 늦어도 한 7, 8월부터는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소부장 기업들이 올라가는 것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업, 지금의 이제 앞두고 있는 자본 지출 금액 이 두 가지가 좀 맞물리는 것이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소부장도 좋은데요.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이 되게 몰려 있어요. 상장되어 있는 일본 소부장 ETF도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키옥시아가 올라간 만큼 네. 나머지 일본의 뭐 도쿄 일렉트론이라든지 이런 좀 모여있는 ETF를 하셔도 되게 좋은 사이클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와, 지금 뭐 유가 가지고 오셨는데 네. 유가는 이제 의미가 네, 맞아요.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전쟁과 정리만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러우 전쟁에서 제가 6월이 유가 빠지는 변곡점이 됐었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이후부터는 실제 전쟁 시작 전보다 더 빠졌다. 네. 이유는 수요. 그 수요는 경기 침체와 그 다음에 너무 더워서 예, 난방 수요 급락이었었다. 자, 근데 지금 먼저 빠졌는데 먼저 빠진 이유가 그러면 뭐가 있을까? 결국에는 러우 전쟁은 안 끝났는데 지금 전쟁은 끝낼 수 있는 요 변수 하나가 좀 미리 유가를 좀 빠뜨리는 것 같다. 자, 그러면 러우 전쟁에서 유가 빠졌을 때 뭐가 달라졌을까? 지금 이거 한번 보여드리죠. 제가 왜 갑자기 코스닥, 바이오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오늘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미국의 헬스케어 ETF, IBB예요. 바이오텍이 많습니다. 네. 이게 언제 많이 빠졌는가? 유가 올라갈 때 빠졌어요. 22년도에. 이때 보이시죠? 근데 유가가 반락하고 난 다음에 바닥을 만든 게 헬스케어입니다. 또 사실 상식적인 겁니다. 예. 이게 뭐 와 할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유가 때문에 금리 올라갔고 그래서 유가 바이오주 빠졌는데 헬스케어가 빠졌는데 지금은 유가가 기주적으로 하락하는 그 초입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헬스케어들이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이때 외신 기사를 제가 AI가 되게 좋은 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22년도 6월부터 한 달 동안의 헬스케어의 뉴스 플로우를 정리해줘. 재밌는 점이 이때
헬스케어가 주도주였다라는 유신 기사도 있습니다. 헬스케어가 주도주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 황당하잖아요. 네, 황당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경기 침체의 방어주 역할을 헬스케어가 한다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또 유가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때 때가 돼서 그런 사이클이 돼서 헬스케어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는 우리나라 정책이나 이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유가가 빠진 것만으로도 헬스케어 분야의 신기다. 매수세가 돌아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게 또 겁니다. 크게 보면은 물론 미국의 헬스케어와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는 좀 다르지만 네. 우리나라 작년에 사실 제가 미리 많이 올랐던 거 네. 기억하시죠? 그때 가장 큰 내러티브는 올해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그렇죠. 기조가 먼저. 많이 맞아요. 반영됐잖아요. 맞아요. 유가랑 네.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코스다. 네. 그리고 사실 제약바이오 시간. 바이오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임상 단계 축소가 네, 네. FDA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리고 중국 바이오에 대한 견제 이것도 공화당에서 발의가 돼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약간 뭐 매크로 이상의 좀 네. 테마가 탈 수 있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다. 월요일 재밌어. 더 하고 싶죠? 네, 안 돼요. 네. 다음 주에 모셔야 돼요. 우리 이혁진 사장님을 좀 더 자주 보고 싶은데 어떻게 좀 안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기 그 키옥시아 얘기를 하니까 저는 키옥시아가 잘해서 1등이 됐다라기보다는 도요타가 지금 못해서 1등이 된 거 아닌가 싶은데 일본 분들이 봤을 때는 도요타가 밀리는 걸 보면은 자기네가 어떻게 보면 참 황금 세대 이 도요타가 주는 경제 성장의 심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뒤편으로 이제 향하고 있다라는 게 참 일본도 많이 좀 속상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럴 수 예. 있습니다. 아. 근데 뭐 사실은 키옥시아나 도요타 둘 다 일본 기업이니까 키옥시아 근데 사실 뭐 주가가 올해만 5배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뭐 작년 대비 예. 40배 올랐다고 하니까. 예, 아, 저는- 뭐 아리가또 하시겠죠. 그렇- 시대는 그렇습니다. 변하고 있다. 아리가또 이라시마세. 네. 이랬어요, 미세. 잘 먹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하게 하시죠. 오이시 오이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혁진 사장과 함께 또 시장 월요일장 그 앞으로 흐름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주말에 너무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유, 또 주말에 그 보셨구나. 3프로의 특집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맞아요. 예능 보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게 제가 알기로는 녹화를 한 3시간 정도 한 걸로 우리 알고 김프로님이 있어요. 진행을 하시고 네. 그거를 이제 응축해가지고 1, 2부로 나뉘어서 진짜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혹시 못 보신 네. 분들은 가맥집에서 우리 어벤져스 분들의 회동이 한 번 있었습니다. 술 한잔하면 술 토크를 하시는데 맞아요. 편안하게 이제 시장이 지금 어떤지 앞으로 어떨 것 같은지 이런 얘기를 편안하게 한 네. 영상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한번 보시면은 또 편안하게 또 점심 드시면서 보시기 딱 좋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동시 좋겠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서빙이라도 좀 시켜주시지. 아 원해요? 저 너무 원합니다. 그래요? 아유. 야근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아, 너무 괜찮고 아, 그래요? 이건희 대표님이 막내여가지고 맞아요. 계속 병을 해야죠, 따시는데 해야죠. 예, 너무 다음날 피곤해 귀여우시더라고요, 보이시더라고요. 우리 예, 부장님들. 여러분들 성원을 많이 해주셔야 저희가 그런 재미난 컨텐츠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혹시 못 보셨던 분들은 가셔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